많은 관심들이 이준석 징계, 이준석 윤리위 징계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오는 7일이니까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이준석은 계속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이준석 징계가 과연 이번 7일에는 이루어질 것인지, 이루어진다면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 이준석은 어떻게 반발할 것인지, 그 뒤에 당헌 수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7일 이전에 이준석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많은 것들이 의문투성입니다. 이준석은 버티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 주변 대부분의 분위기는 이번에는 이준석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흘 뒤인 오는 7일 윤리위에서 이준석에 대한 징계 부분, 이번에는 결정을 내리느냐, 결정을 내리지 않고 또 미룰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미룰 수도 있지만 지금 당내 분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22일에서 7일로 연기한 이유도 뚜렷하지 않다. 연기해야 될 이유가 또 연기해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체제가 만약 끝난다라고 보면, 또는 이준석을 제외해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권성동이 어제 필리핀에서 귀국하면서 빨리 당내 갈등을 수습하겠다. 이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저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권성동은 일단 지금까지는 이준석 대표 체제를 그대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당내 갈등을 빨리 수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지금 이 갈등을 수습하지 않으면 지지율이 더 내려갈 우려성이 있다.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또 7일은 가장 중요한 이준석이 출두를 합니다. 윤리위에 나와서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그래서 성상납위원 증거인멸, 김철근에 이어서 지난 22일은 김철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는 7일은 이준석의 소명을 듣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미뤄야 할 이유는 없다. 오는 7일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지금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7일 징계 쪽으로 내려지느냐 아니면 무혐의냐. 무혐의는 지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비롯해서 윤리위원들의 모두 생각은 이게 무혐의가 되는 문제였다면 이까지 끌고 올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지난 4월 이 부분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난 뒤에 당대표입니다. 당대표에 대한 문제를 무혐의로 가져가기에는 지금까지 끌어올 이유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징계를 내리는데 그동안 반반으로 나뉘어 있었던 것이 경고 정도가 아니냐. 경찰 조사가 있으니까 또 뚜렷한 증거가 없다라는 부분을 들어서 그런 부분이 절반 정도 있었고, 이번에는 당원권 정지 이상으로 해서 당대표 체제를 끝을 내야 한다. 갈등을 마무리를 해야 한다. 경고를 주면 이준석은 버팁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7일 윤리위에서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 결론은 당원권 정지 이상을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원권 정지는 1개월에서 3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되든 일단은 이준석 대표 체제가 정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너지든 정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당장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제 이준석이 7일 이전에 자신에 대한 징계가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만큼 이준석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로서 이준석은 계속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윤리위를 흔들고 윤핵관을 흔들고 자신이 혐의가 없다 별의별 말을 다 이야기하고 지금 각종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준석이 이렇게 홍보전을 펼쳐도 여기에 대항해서 반대 홍보를 할, 반대 여론을 펼칠 그런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가 나설 수도 없고 당내에서 다른 사람이 당대표의 이런 윤리위 문제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반박할 그런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준석 혼자 떠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론전에 더 불리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준석 혼자 자기의 성상납 의혹을 놓고 자기 혼자 아니다라고 떠들고 자기 혼자 지금 당내 분위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윤리위를 흔들고 이럽니다. 이게 여론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윤리위를 흔들고 있는 부분, 이것이 더 좋지 않을 수가 있다.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준석은 계속해서
윤리위 당연히 자진 사퇴는 없고 윤리위 이후에도 또 윤리위에 대한 재심 청구 그 기간 뭐 당원권 정지면 그 기간에 따라서 또 뭐 제명이나 이럴 경우에는 최고위 회부해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 법적인 당헌 당규상의 투쟁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 반발하는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하루 전이라도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진 사퇴를 하느냐 아니면 징계위에서 결정을 받느냐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에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준석이 무조건 고호를 외칩니다만 그래도 그 가능성은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관심은 뭐 윤심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이준석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2번 요청했는데 모두 거절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순방을 가는데 배웅하러 나가지 않은 것, 영접하러 나간 것 모두 윤석열, 윤심이 없다라는 게, 윤심이 싸늘하다라는 게 확인된 자리에 불과했다. 그 다음 가장 대표적인 친윤 의원으로 꼽히는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민 비서실장이 이 시기에 전격적으로 사퇴했다라는 부분. 이준석이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0.5초 동안 머리에 많은 생각이 지나갔다라고 했는데 뭐 그런 것일 겁니다. 아, 윤심이 싸늘해졌다. 여기서 윤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인데 대통령의 뭐 집권 여당 관련돼서 대통령의 영향력은 뭐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윤심 이야기가 자꾸 되는 것은 그 윤심에 당심, 민심이 지금 같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